네, 윤석열 호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습니다. 출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2년간의 임기가 이제 스타트가 된 건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임명장 수여식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좀 주목해서 지켜보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함께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었고 또 부인에게는 꽃다발도 주면서 이제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같이 기념 촬영도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임명장을 받아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소감 함께 들어보시죠.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뭐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근들이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게 한 나라의 형사 법 집행을 총괄하는 이런 큰 일과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좀 더 공정하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어떻습니까? 이준석 의원 보시기에 오늘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김건희 또 여사와 함께 참석도 했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오히려 엄정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어요. 예, 사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이제 총장이라고 하면 보통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국민적으로. 어느 정권에서나 자신이 할 말을 하는 어떤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검찰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주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국민들은 취임사에 항상 좋은 거고, 임명할 때 덕담 건네는 거 항상 좋은 건데, 실제 검찰이 공정하게 운영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요,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다. 저 지시하실 것 없이 대통령께서 검찰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또 그것을 오히려 대통령께 주문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저는요, 이 검찰총장 임명장을 주면서 저렇게 비서실장까지 다 청와대 참모들을 앉혀놓고 부인까지 초청해서 무슨 소감까지, 취임 소감까지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야당에서 윤석열이죠? 네, 석열과 성열로 불러달라고 하던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이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을 이제 조국 수석을 내정한다는 얘기가 쭉 퍼져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석국 열차, 윤석열의 석자와 조국의 국자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사법 최고의 이 권력 집행도 하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될 텐데 이게 이제 너무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야당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전국 곳곳에 어떤 인재도 가리지 않고 탕평 인사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 후임 민정수석이라든가 줄줄이 있을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사와 다음번에 있을 장관 인사를 보면 캠코더 인사,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예. 정말 검찰총장을 저렇게 임명하면서 쭉 나와서 다들 그냥 말하자면 부담을 주는, 정치적으로 독립하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주는 이런 세레모니예요, 제가 보면. 아하.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 체제가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된다. 예. 자, 오늘 박 의원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간의 청와대에서 저 옆에 조국 수석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 두 사람의 만남도 여러모로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두 사람의 오늘 청와대 만남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국 수석은 오늘 수여식장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과 부인에게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차를 마시고 또 환담장에서도 문 대통령의 맞은편에 나란히 앉아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종희 의원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석궁열차 완성이 지금 이제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조만간 그것이 이제 가능해질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검찰총장 자리에 앉았고 민정수석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은 내일쯤 아마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정말 유력하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좀 김민성 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윤석열과 조국의 뭔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이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왜 부적절하죠? 비판하는 분들이 한번 그런 왜 부적절한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저 석국열차는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요새 이렇게 좋아하는 말장난 그것 때문에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게 참 이 전염성이 있어서 저희조차도 여기서 그런 이름을 쓴다는 게 참 좀 글쎄요 우습기도 하고 근데 뭐 석국열차로 불러야 할지 열국열차로 불러야 할지 뭐 그런 걸 떠나서 결국은 예를 들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총장이 됐는데 아까 청문회 통과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야당이 뭐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준 것이 한두 개입니까? 그 윤석열이 뭐가 문제인지, 조국이 뭐가 문제인지, 그들이 비리가 있는지, 그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법의 노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국이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현재의 국민의 입장이 틀린 것인지,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조국이 제시하는 내용과 지금 친일이라고 비판받았던 자유한국당의 내용 속에서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는 조국이 지금 검찰의 독립이라든가 또는 사법의 엄정성을 얘기하는 사법개혁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걸 지적해야죠. 또 윤석열 총장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야당도 쫄 것이고 저는 여당도 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윤석열 총장이 글쎄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적당히 봐준다? 여당이라고 해서 야당이라고 해서 예. 이미 그의 과거의 그 경험이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것이 왜 부적절한 관계라고 보는지 스스로 두렵지 않다면 명확하게 뭐가 문제인 것을 지적하는 것이 옳죠. 잠시만요.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 조합은 부적절하다고 보죠. 바른미래당에서. 실질적으로 조국 수석의 수석으로서의 임무 자체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평가를 저는 줄곧 해왔기 때문에 그분이 뭐 영전성 인사로 법무부 장관 가는 것도 사실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서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여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는 조국 수석이 예. 법무부 장관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 저는 이 인사가 참 특이했던 게 예전에 6월 말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요. 나는 행정부용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표현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조국 수석이 그 시점이 그 전이라고 이제 부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겠습니까? 수석이라는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 위에 있는 행정부 직위가 뭐겠습니까? 법정국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사실상 그때 그걸 조국 수석이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내가 법무부 장관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그게 대중에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욕심을 내는 자리였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할까? 저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우리 러시아 영공 이거 얘기하면서 도대체 그러면은 그 소통수석은 누구에게 지시를 받은 것이냐 누구에게 지시를 받은 이랬는데 것이냐. 제가 아까 그냥 농담성으로 지금 하는 얘기지만은 안보실에서 받은 게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심사가 생긴 것 같은 조국 수석이나 이런 분들의 의사 개입됐다면은 문제다. 저는 법무부 장관 행정부용 인간이라 본인이 얘기했지만은 최근에 조국 수석의 관심사가 너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한일 관계 외교 문제부터 해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법무부 장관을 하기 위해서는 좀 본인이 왜 해야 되는가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도록 행동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제가 예.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언제 임명됐는가를 제가 보니까 2012년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다음 법무부 장관 예. 대통령이면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심이 법무부 장관 조국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계속 이제 민정수석으로 업무를 하고 일을 많이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조국 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SNS에서 부적절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부적절한 말을 올려놨어요. 그게 뭐냐면 강제징용 판결에 찬성한 사람은 애국자고 야. 반대한 법관들은 친일파인 것처럼 말해놓은 거. 예. 이거 하나만 봐도 저는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는 청문회에서 여러 번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네.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김미수 원장께서 설국열차 말장난이라고 하셨는데 이 조언은 저는 뭐 말장난이라고 얘기 안 해요. 조언은 민주당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뭐 명박산성인이 뭐 계속 뭔가 규정 짓는 거를 민주당이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뒤늦게 배운 겁니다. 저는. 이거 원래 이쪽 다림이 원래 요새 배우셨구나. 뭐 지명박이니 뭐 있잖아요. 박지원 대표가 진짜 잘하셨죠. 만회 상환이니 7인회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만 이거 그거 하시면서. 갖고 저 1차 나가서 좀 곤란하고요. 자, 근데 자유한국당의 김민지 기자 어제 아침회의 때 뭐 조국 수석 이름이 뭐 몇 번이나 등장했었다고요? 네, 진짜 8명 중에 5명이 말을 했는데 사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수석에 대해서 연일 공세를 올리고 있잖아요. 뭐 SNS 메시지에 대해서도 좀 열을 올렸고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자마자 조금 더 견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의에서 여러 번 조국 수석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 수석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의 청와대의 수석은 대통령의 복심으로 이끌어지는 조국 민정수석의 조국 수석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왜 항구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쫄지 말자고 했던 사람이 왜 쫄고 있습니까? 민정수석의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외교 수석인 것처럼 조국 민정수석의 임무로 만드는 점이 발견입니다. 지금 당장 자연인으로 돌아가 죽창가를 부르든지 희망가를 부르든지 마음껏 외치기를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이야기였는데 그건 바로 선전포고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당 회의에서는 조국 수석의 이름이 이렇게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조국 수석이 내일 민정수석에서 내려오게 되면 법무부 장관 행위 아주 유력하다 이런 정치적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관의 지명이 된다면 정치권의 논란은 더욱더 가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물이 회의에 등장한 모양이네요. 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